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한국 대표팀 사령탑이 한국인 지도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유명한 친구패 해외 감독이 한국 감독직을 원한다고 밝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성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은 지난 21일에 1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미디어 브리핑에서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국내외의 모든 지도자를 대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그러나 오늘 회의 결과에 따르면 빠른 선수 파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내 감독에게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파 감독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해외파 감독에게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 태국전까지 임시감독이 아닌 공식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해외파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감독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튀르키를 48년 만에 본선에 진출시키고 3위로 이끌며 전세계를 놀라게 한 경험이 있는 세늘 귀네슈 감독입니다. 그는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고 말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고 FC 서울 감독으로서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 등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석이 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이자 뉴캐슬 전 사령탑 스티브 브루스와 히딩크 감독의 수제자 필린 코쿠도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수로는 명성을 얻었지만 지도자로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코쿠 감독은 6시즌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선수로 활약한 후 PSV를 이끌며 2014-2015 시즌부터 3시즌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페네르바체, 튀르키, 더비 카운티, 잉글랜드, 피테세, 네덜란드에서 감독직을 맡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피테세에서는 1년간 팀을 지휘한 뒤 지난해 11월에 사임했습니다. 또한 스티브 브루스는 최근 지도자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뉴캐슬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F에 인수되면서 800만 파운드의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2022년 2월 챔피언십 2부 리그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의 감독을 맡았으나 팀 순위가 6위에서 22위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한때 한국 감독직은 독이 든 성배라고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과 열정적인 한국 축구 팬들과 응원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감독은 사우디 클럽들로부터 큰 제안을 받았지만 한국 대표팀 사령탑이 매력적인 직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현재 관심을 받는 감독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지만 귀네슈 감독에 대한 환호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KBS는 귀네슈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네슈 사단이 직접 연락하여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FC 서울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귀네슈 감독 아래서 수석 코치 역할을 수행한 세레프 시시 코치는 KBS에게 귀네슈 감독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대한축구협회가 귀네슈 감독에게 사령탑직을 제의한다면 귀네슈 감독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시 코치는 현재 한국어 공부에도 열중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귀네슈 감독은 2007년부터 3시즌 동안 FC 서울을 이끌며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의 자리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그 또한 한국 대표팀 감독을 희망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터키 슈페르리그의 베식타스를 떠나고 귀네슈 감독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적인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싶어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축구 팬들은 귀네슈 감독의 선임에 이러한 긍정적인 이유와 근거를 들어 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귀네슈 감독은 패스를 활용한 공격 전술을 주로 사용하며 그만의 전술적인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강력한 팀들을 상대로 수비 중심의 전술부터 FC 서울 시절에는 공격적인 전략까지 다양한 전술을 선보인 경험이 있어 전술적 유연성도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귀네슈 감독이 FC 서울을 이끌 때 K리그 대부분의 팀들이 성적 압박으로 소리바탕 중심의 수비 축구를 채택했던 반면 귀네슈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포백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패스 축구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은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하며 그라운드에서 수준 높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귀네슈 감독은 한국어로 유일하게 강조하는 말이 앞으로였는데 이는 전진하는 플레이를 강조하며 소극적인 플레이나 백패스를 시도할 경우에는 벤치에서 호령을 치는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귀네슈 감독은 선수들에게 심박수 측정 장치인 폴라를 착용시켜 체력을 극대화하는 저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니게임 형태의 훈련에서는 터치수를 논스톱으로 제한하여 패스 속도와 타이밍을 신속하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훈련 방식은 마치 라리가나 프리미어리그 최정상 팀에서 펼치는 것과 유사한 아기자기한 연계 플레이와 멋진 득점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FC 서울 소속 선수는 수준 높은 축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컸고 축구가 너무 재미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수단은 귀네슈 감독을 장막에서만큼 재능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는 한국 축구의 대표적인 선수들인 박주영, 이청용, 기성용과 같은 선수들을 키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귀네슈 감독은 FC 서울에서 지휘봉을 잡은 이후 아직 한국에서 이름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질문에 선수들의 이름은 3일 만에 완전히 알았고 이제는 그들의 얼굴과 이름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악했다 고 답변했습니다. 귀네슈 감독은 조직력과 규율을 중요시하며 대담한 선수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 호통을 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선수들을 세심하게 돌보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FC 서울에서 함께했던 이을룡은 그를 향해 그는 화려한 개인기를 가졌지만 팀플레이를 소홀히 하는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다. 조직력을 최우선시하고 그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진행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을룡은 귀네슈 감독은 자신의 미학을 경기장에서 최대한 펼치도록 선수를 이끌어내는 데 몰두한다 며 동계훈련부터 세세한 그래프를 제작하여 선수들을 리듬에 맞춰 훈련시키는데 그의 분석력은 상당히 강하다 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다면 선수단을 파악하고 통솔하는 데 있어 완벽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보다 더 적합한 감독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귀네슈 감독이 훈련과 계획에서 어떤 반대의 미를 지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의 결정으로 위약금을 부담한 후에 축구협회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귀네슈 감독의 연봉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귀네슈 감독은 터키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에는 연봉으로 40억 원을 받았으며 베식타스에서는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알사드로부터 120억 원의 연봉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귀네슈 감독은 항상 돈이 아닌 명예를 추구한다고 강조해왔으며 중국 대표팀이나 중동 클럽팀들의 거액의 제안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네슈 감독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여기며 또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팀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본인의 인지가 있다면 적절한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간주하여 귀네슈 감독을 초빙하여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네슈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한 것을 보면 한국과 FC 서울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튀르키예 트라브존스포르 감독으로 임명될 때 그는 이을룡을 영입하여 유럽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FC 서울 시절에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도와주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성용이 셀틱 주전에서 밀려나 폼이 떨어지자 트라브존스포르로 임대해 오려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무직 신세가 된 박주영에게도 조언을 해주었으며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여 그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귀네슈 감독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고 실력도 있지만 중국 대표팀이나 클럽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돈보다 명예와 인리를 중시한다는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클립스만 감독이 중국에서 영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으로 간다면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경질된 클린스만을 높게 평가하고 영입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에도 놀라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경질된 이후 논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인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클린스만은 한국에서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파주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북한의 국경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숙박시설도 남아있습니다. 가구가 망가질 것 같고 벽이 얇아 한 방을 누가 사용하는지 모두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핑계로 마지막까지 지저분한 행동을 보여 분노를 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을 대상으로 한 영입 의도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매체 복건성은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으로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로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감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활한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외국인 감독들이 중국 축구협회의 첫 번째 선택이었지만 적합한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클린스만의 등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 조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210만 유로,
하나 약 30억 원로 중국 축구협회의 예상과 일치한다 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어 그의 코칭 경험과 성과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는 독일을 월드컵 3위에 올려놓았고 한국 대표팀 감독을 거쳐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보도는 그동안 중국 축구가 어려움에 빠진 원인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국의 신속한 움직임에 대해 국내 축구 팬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류한 분이다. 꼭 모셔가라. 아쉽지만 양보해야죠. 쟤네도 몽큐 있나 보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